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 치유 교실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관한 성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것저것 심리학과 교수님들의 생각과 제 생각을 같이 막 믹스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단어의 뜻이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돈을 줍는 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기분 좋겠죠.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행복이 자주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재미와 물론 그 재미를 쾌락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재미와 또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어떤 일들이 나한테 생겨남으로 인해서 기분 좋아지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꼭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둘이 거의 대부분 같이 따라다니는데 예를 들면 여행이 굉장히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여행하는 과정에서 재미도 있고 쾌락도 있고 또 의미,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맛있는 거를 전국 방방곡곡 맛집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엄청난 거금이 들거나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 스님 같은 경우에 행복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불행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늘 끊임없이 불행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물색해 보는 게 좋으냐면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게 돈이 되는 일이면 더 좋겠죠. 그죠? 저는 유튜브가 저한테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 유튜브가 때때로 어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 재밌어요. 어떤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잘하진 못하지만 굉장히 편집도 전혀 못하잖아요. 그죠? 중간에 막 전화벨 소리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편집도 잘 못하고 하지만 저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제 생계와도 경제적인 여력과도 직결되어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삶을 살면서 의미, 가치 이런 거에만 너무 몰입하지 않고 재미있는 쾌락적인 것에 좀 몰입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전 괜찮다라고 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만큼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솔로이신 분이 있으면 올해 가기 전에 올가을에는 꼭 연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감정 보통 가정주부들이 가슴 터질 것 같았던 그 설레는 감정으로 남편을 만났을 텐데 살다 보니까 지금은 그 남자 때문에 속 터져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면서 다들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가장 젊고 예뻤을 때 선택한 짝이니까 측은지심으로 남자들 좀 가엾은 마음으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남자들 너무 불쌍합니다. 그 불쌍한 남자 중에 저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집안일 결정권이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를 사는 일은 물론이고 하다못해 금요장에 가서 내가 요리하고 싶은 거 맛있는 걸 사고 싶어도 저한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어쨌든 삶을 살아가면서 적당하게 재미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 선택과 내가 행했던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만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되어야 하는 나보다는 되고 싶은 나를 만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석사과정 졸업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다닐 때 정말 재미없었어요. 제가 분단소설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논문 쓰는 것도 재미없고
뭐 논문을 쓰기 위해서 무진장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또 남의 논문을 무진장 읽어야 되잖아요. 재미없었어요. 왜 재미없나?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되어야 하는 나였던 거죠. 당위성. 그러니까 좀 불행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돈으로 그 많은 자금으로 연애를 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그러면 박사과정 다니면서 투자한 돈을 연애에 투자했으면 많은 경험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되어야 하는 나보다는 되고 싶은 나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문 쓰기를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평온함이 찾아오더군요. 그래서 사실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수백 장 되는 소설은 열심히 잘 썼어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면 뭐 제 이름이 이 띄우고 조홍인데 제 이름 치면 네이버 웹소설에 조금 적당하게 야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쓰는 거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장편 소설 쓰는 거는. 그런데 논문 쓰기가 너무 재미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 하는 나와 되고 싶은 나의 어떤 차이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 하는 나는 되고 싶은 나입니다. 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전혀 없고 이게 사실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뭐 광고비로만 따지면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물론 생계가 이제 공인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투자와 관련된 문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전세나 매매 같은 것들을 중개 수수료로 저는 이제 먹고 사니까 이런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유튜브 생활은 내가 꼭 되고 싶은 나입니다. 되어야만 하는 나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행복과 불행의 그 차이도 그 갭이 결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행복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답니다. 수학 시험 점수 이제 50점 맞은 아이한테 그냥 50점 맞았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끝내면 얘는 진짜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50점 맞은 애한테 야, 너하고 친한 그 철수는 30점 밖에 못 맞았어. 그러면 얘 행복 지수가 90점 맞은 애하고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가 있어야만 행복해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교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없는데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하지 않는 날 친구하고도 친구 관계, 친구가 얼마 뭐 연봉이고 뭐 이런 것도 비교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야. 뭐 물어볼 일도 그 자체도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매일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뭐 야근할 때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근로소득을 버는 그 액수가 내 삶, 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그게 꼭 친구하고 상대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친구 부인이 예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부인하고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재혼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처나 전 남편이랑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중에 비교하게 돼서 행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남의 부인이 예뻐 보이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건 또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유명한 아주 예쁜 연예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건 좋아 보이는 거죠. 그죠? 그 여자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인형같이 생겼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집사람에게 더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면 좋아하는 것에는 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밥을 사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집사람한테 같이 맛있는 거 먹자고 뭐 계속 조르고 같이 다니려고 하죠. 그게 꼭 비싸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비싸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아하는 것에는 투자를 하니까. 그 다음에 돈에
힘보다는 관계의 힘을 믿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게 인간관계라는 거겠죠, 그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불행을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취미 생활을 하더라도 저처럼 지금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같은 똑같은 취미 생활이면 돈이 되는 취미 생활로 내가 나중에 노후가 되었을 때 좀 더 윤택하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들어오는 수입이 그 경로가 많아져야 돼요. 연금, 공적인 연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아주 잘 탄탄하게 마련해 놓으셔야 되고, 아파트는 꼭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주택연금을 통해서 그것도 연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유튜브처럼 이건 거의 불로소득에 가깝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 찍어 놓으면 얘는 밤새도록 내가 자는 동안에 일해서 저한테 광고비를 가져다 주니까 이런 수익의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노후가 정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불행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짱짱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잘 해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보다는 경험을 산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서처럼 내가 난을 밖에 두고 왔는데 그 난이 죽을까봐 계속 노심초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난을 친구에게 주고 났더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라는, 그러니까 물론 그 법정 스님처럼 무조건 무소유의 개념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스님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소유는 꼭 어떤 소유하는 것보다 체험, 직접 경험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겼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품을 구별하는 요인 중에 비 오는 날 그 명품을 머리 위에 쓰고 가면 그게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랍니다. 근데 품에 비에 젖지 않게 꼭 안고 가면 진짜 명품이라는 거죠. 자, 이 가방을 모시고 사는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무소유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도 중요한데, 인간이 명품 나오면 꼭 명품이 없어도, 근데 명품을 진짜 명품을 들고 있는데 짝퉁처럼 느껴지면 더 비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품 인간이 되는 게 더 훨씬 행복의 지름길인 것 같고, 체험, 경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기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양털 깎아주거나 아니면 젖을 짜주거나 이런 체험을 하는데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직접 내가 좋은 일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건초도 직접 사서 먹여야 되고, 이런 체험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격으로 책정돼서 아마 유통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지나간 체험은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어느 멋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오래 두고두고 가족들과 회자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천억 들여서 만든 대작 같은 것들을 내가 몇천 원 주고 볼 수 있으니까 요즘 할인돼서 아마 몇천 원이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간접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남겨서 이건 다 체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며칠 뒤에 제가 다시 되짚어 볼 때도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돌이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일기나 사진 형태로 이렇게 어디 여행 갔을 때 사진을, 저는 얼마 전까지 식탁 주변에 이렇게 줄을 쳐서 사진을 막 이렇게 여행 갔던 사진을 매달아 둔 적이 있는데, 그걸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랬었지 이렇게 추억을 반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최근에 여행 갔던 사진을 쭉 한번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식탁 옆에 쭉 걸어 놓으면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유튜브를 좀 더 해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막 찍은 것들 보면 지금도 뭐 어색하긴 하지만
그때 거 다시 되새김질하듯이 다시 살펴보면 겸연쩍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도해 봤다는 데 의도가 있는 거고, 또 조금씩 광고 수익이 들어오니까, 광고 수익은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분이 광고를 스킵하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봐주면 광고 수익이 책정돼서 저한테 수익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이야깃거리를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차를 사거나 아니면 옷가지를 사거나 명품을 사거나 이런 소유물을 사는 것보다는 이야깃거리, 그러니까 나한테도 어떤 생애 스토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행이라든가 연애, 좋은 취미, 명상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금방 잠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저것 오늘 하루 일과 이것저것 되새김질 하듯이 한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한번 되새겨 봅니다. 명상 비슷하게.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금방 팍 못 일어나잖아요, 그죠? 뒤척뒤척 하면서 오늘 뭘 해야 되지라고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저는 뭐 유튜브 매일 동영상을 만드니까 재밌어서 만드는 겁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과도 아주 뭐 무관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취미생활 하는데 취미생활이 돈이 돼. 그러면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내가 노는 동안에 계속 열일해서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니까 얘가 아주 똘똘한 놈인 거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자립을 만들게 되면 시간으로부터 노가다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깃거리를 산다는 것은 어디 여행 가서, 아니면 새로운 이제 독신이라면 연애도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연애할 때만큼 누구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설레는 감정이 있었을 때만큼 가슴 뛰는 일이 살면서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야깃거리 중에 저는 그 수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긴 이유가 수다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다를 떨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계속 떠버리니까 그게 힐링이 되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거죠. 남 뒷담 할 때 스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이 저는 또 소중한 이야기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어떤 소유물을 사는 것보다는 체험, 경험, 이런 추억,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고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먼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집에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요. 외부 샤시부터 거의 다 했는데, 그 도배를 내가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감당도 안 됐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러면 그 도배를 잘하는 분의 시간을 사서, 그 사람의 역량, 능력을 사서 우리 집을 깨끗하게 바꾼 거잖아요, 며칠 전에. 지금은 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집이 새 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그래서 매일 이제 집에 들어가서 TV 시청 보면서, 요즘은 뭐 트로트를 자주 보는 편인데 오늘도 볼 생각인데, 그러면서 힐링이 되는 나만의 공간이 있는, 공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힐링하고 쉴 수 있는 평온한 안식처. 보통 사람들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잖아요, 그죠? 영혼이 평온하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맑고 평온하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저는 집입니다. 그리고 1층, 정신건강이 너무 좋아서 저는 1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건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시간을 사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수익이 생길 수 있는 통로를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걷고 명상하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걷는 거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걸으면서 사소한 행복 같은 것들이 많이, 하다못해 풀잎에 맺힌 이슬, 뭐
귀뚜라미 소리도 굉장히 정겹게 들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걷고 명상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하루를 설계하고 또 여행 가고 이런 것들이 소소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소한 즐거움을 자주 발견하는 게 좋답니다. 행복은 강도보다 소소한 횟수, 빈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경험하는 게 작은 소소한 행복한 그런 추억들을 자주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이제 요리에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수제비를 만들어, 얼큰 수제비를 만들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사무실에 나왔을 때도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거, 정확하게는 뭐 지나가는 여자를 더 많이 구경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전 소소한 행복이고, 비 오는 날 차 안에 앉아서 빗소리 듣는 거, 전 이것도 며칠 전에 경험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사람은 많이 만들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동성이 됐던 이성이 됐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모임에서도 특정 좋아하는 사람을 뭐 만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좋아하는 사람,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 많이 만들어두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성이 됐던 동성이 됐던, 같은 동성 사이라도 터놓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 많습니다. 그죠?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자주 만들어라. 그 다음 아까도 무소유 얘기했습니다만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비움으로써 오히려 채워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집도 마찬가지. 최근에 제가 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싹 버렸어요. 싹. 책 뭐 수천 권 있던 거 다 버렸어. 다. 먼지도 먼지였지만 제가 또 국문과 대학원까지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책이 많았겠습니까. 거의 소설책이었는데 그 문해창작과 들어간 어떤 까마득한 후배한테 다 줘버렸는데, 트럭으로 또 다 실어가기도 하고, 그 내가 아는 폐지 모으는 아저씨, 그 아저씨 땡 잡았을 겁니다. 트럭 2번 와서 다 실어갔습니다. 어쨌든 다 버리니까 집이 너무 넓어지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도 그렇지만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대부분이 다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해서 그게 해결되면 근심 걱정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된,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내 의지에 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걱정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다가올 걱정거리를 미리 땡겨서 고민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비우라는 거죠. 가치 있는 내 의도와 가치 있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쓸데없는 걱정은 다 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부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행복 지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인생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다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렇다고 꼭 어떤 의미를 매상 의미를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모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다람쥐처럼 사는 거예요. 다람쥐는 자기가 한 해 동안 모아야 될 도토리를 다 모으지 못했다고 해서 고민하고 뭐 심지어 투신 자살하는 그런 다람쥐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람쥐처럼 그냥 주어진 인생 그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괜찮은 비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단도 마찬가지예요. 식단. 제가 요즘 요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꼭 육류로 가득 채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매일 고기를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그냥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 3요소가 크게 빠지지 않는 한,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야채나 과일을 꼭꼭 챙겨 먹어서, 요즘 참 관심이 남자한테 좋은 거 마늘하고 토마토를 같이 들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거기에 그렇게 좋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박도 또 굉장한 정력제라고 합니다. 상추도 굉장한, 어쨌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남자한테 좋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 우리가 살면서 짧은 계획,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세운 다음에 자기가 작은 일들에, 물론 엄청난 일을 설계하면 안 되고, 작은 일들을 하다못해 내가 호수공을 한 바퀴 돌겠다라는 거,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거 실천하기 쉽지 않잖아요. 좋아, 그럼 반 바퀴를 줄이자. 그래서 반 바퀴를 한번 내가 실천해내면 그 성취감도 엄청 크다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만약 담배 피운다면, 전 피우지 않습니다만, 금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꼭 연초 연말에 세우지 말고 그냥 지금 당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담배를 끊었을 때 그 성취감은 가족들을 위한 성취감 엄청날 겁니다. 내가 만약 도박을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끊는 거예요. 도박은 정말 패가 망신의 길입니다. 가족들을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친척들을 다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니까 그거는 절대 그걸 끊었다. 그건 완전 대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을, 소소한 계획들을 실제 실천해냈을 때 엄청난 희열이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라는 진리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뜻대로 된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내 뜻대로 된다면 뭐 이미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겠죠.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인데 얼마 전에 어제 일인가 홍수 막 다리가 떠내려가기 직전에 차가 오려고 했는데 막 말려서 또 이쪽에서 진입하려고 했는데 그걸 말려서 사람 목숨을 구한 거죠. 그죠? 엄청난 일인 거죠. 이렇게 세옹지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리지 않았다면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로또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무려 3등에. 그래서 100만 원 좀 넘게 150만 원인가 탄 적이 있어서 그걸 여행 경비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하나만 더 맞았으면 1등이잖아요. 20억 가까이 돈을 벌었을 텐데 그 로또에 당첨돼서 20억이 됐다면 로또 당첨돼서 불행을 겪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로또가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쨌든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인정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맞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상사이니까.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매장에서 과일을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일, 그러니까 가정주부 입장에서는 가정주부께서 좋아하는 과일을 먼저 사고 나서 애 아빠가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사자는 거예요. 옷가게 가서, 백화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내 옷을 먼저 사고 나서 나 때문에 내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냥 반사하거나 개무시하면 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 사람들의 가치 판단이니까 내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상해할 일은, 상처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순간순간을 만들고 추억을 만들고 좋은 일에 봉사 같은 거 좋은 일에 투자하다 보면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아지겠죠. 그죠? 또 좋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에 쓰는 거예요. 나의 행복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체험을, 보다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는데 돈을 투자하는 거죠. 건강, 운동 꼭 챙기고 또 좋은 프레임으로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몸과 마음 치유 교실에서 행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